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DLENC입니다. 일단 DLNC 오랜만에 좀 분석을 해드리죠. 제가 과거에 이제 이럴 자신이 없다, 손실 볼 자신이 없다 시리즈 1탄으로 이제 DLEN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에 여러 번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멤버분들은 물론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보시면 DLNC 역대급 최호황기 직면, 미분양, 최저분양가 상승. 3월 9일에 이제 분석해드린 영상이고, 그 당시에 11만 2,500원이었습니다. 현재는 15만 2천원이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좀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12만 3천원대에서도 DLNC 날아오를 것, 수소 핵심 기업 압도적 저평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더 과거에는 이제 3월 21일에 이제 올려드린 분석 영상입니다. DLNC 2021년 폭등할 것, DL의 승부수. 3월 11일에 폭등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11만 9천원이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15만 2천원이기 때문에 대략 한 40%, 40% 이상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업 분할이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에도 분석해드릴 때에도 이 대주주 입장에서 DLNC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물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도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상당히 좋았던 것은 맞아요. 다만 대주주 입장에서도 DLNC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꾸준히 상승을 함으로써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봤을 때 이 건설주들에 대한 시선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DLNC를 만약에 놓쳤다면 신규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업에 또 주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건설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각 정책이 물론 세세하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이 공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건설 업종이고, 그 중에서 저는 탑픽으로 이제 몇몇 기업들을 말씀드렸지만 DLNC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꾸준히 지켜볼 만한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DLNC 우선주를 조금 더 보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괴리율이 굉장히 심하죠. 현재 81,500원인데 DLNC 본주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넘겼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괴리율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DLNC 우선주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물론 이 DLNC 자체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에는 이 DLNC 우선주에 투자할 경우 물먹을 수도 있어요. 네, 물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DLNC의 그런 주장이라던가 혹은 행보를 봤을 때에는 상당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DLNC에서 공시로도 밝혔어요. 공시로 밝힌 내용인데 이 지배 순이익 기준으로 10%를 배당금으로 그리고 5%를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여기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은 저는 꽤나 가능성 있게 높게 나올 것이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일수록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가 꽤나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금처럼 괴리율이 높아졌을 때에는 저는 DLNC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이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아요. 신규 분양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올해 기준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가 작년 상반기 대비 대략 한 30%가량 증가했어요. 이게 신규 분양입니다. 분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죠. 인허가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급을 많이 늘려야 돼요. 지금 부동산 시장 잡으려면은 공급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이 대선 후보들도 하나같이 공급을 막대하게 늘릴 것이라고 정책을 펼칠 겁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제 가장 핫한 정책 테마주라고 해야 되나요? 정책주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건설주가 꽤나 큰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월별 분양 계획이 잡혀 있는 것만 보더라도 하반기에도 23만 원 이상이 이제 부양될 계획인 것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참고로 16.8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23.3만 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2021년에 연초에 예상을 했었던 연간 분양 계획이 40만 호였었는데 총 이제 23만 호와 그리고 16만 호 더하면은 대략 한 47만 호, 한 48만 호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0% 이상을 훨씬 더 많은 이제 물량의 분양이 성공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디벨로퍼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 더불어서 DLNC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추가로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아크로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 디벨로퍼에 대한 그런 정책을 상당히 강하게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분양가 역시나 이제 고분양가 이제 심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90%까지 주변 시세의 90%까지 분양가를 책정시킬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 분양에 대한 실적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건설주를 지금 위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사실 이제 내년 대선 뭐 테마주 혹은 뭐 인맥 관련주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건설이다. 여전히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DLNC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수주도 좀 잘 봐야 되는 것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플랜트 수주 가격이, 그러니까 잔고가 대략 한 500억대였어요. 한 580억? 예, 제가 봤을 때는 580억 정도였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5천억까지 늘었어요. 약 5천억입니다. 그 10배가 늘었죠. 1년 만에 10배가 늘은 거예요. 그만큼 유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 천연가스라던가 혹은 화학공정이라던가 수소에너지라던가 암모니아 플랜트 시설에 어마무시한 돈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좋은마음 기쁜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히 분석해드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EPC예요. EPC. 수소 플랜트, 천연가스 플랜트, 이 플랜트에 대한 시공과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장기 투자자로서 임한다면 아마 꽤나 큰 수익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면 뭐 현대건설이라던가 삼성엔지니어링이라던가 아니면 DLNC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것인데, 참고로 DLNC는 대한민국에서 제1호 기업입니다. 해외 수주를 따낸 제1호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1호 건설 기업입니다. 예, 건설 섹터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해외에 진출한 건설 기업인 만큼 여기에 대한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제 사우디에 대한 그런 가스전이라던가 수소 플랜트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도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ESG, 그 중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플랜트에 대한 설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유가가 상승해서도 그렇고요. 또 전체적인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기조가 ESG를 향한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목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에너지, 이제 암모니아 플랜트를 플랜트를 시공해 본 적이 있는 그런 DLNC에서 특히나 저는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거의 괴리율이 상당히 벌어진 DLNC 우선주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누가 되었든, 내년에 대선 후보가 누가 되었든 건설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사이클을 한 번 더 불을 지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라던가 혹은 탄소 포집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라는 점, 무엇보다 아마 재개발이라던가 혹은 재건축을 하시고 계시는 조합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주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 GS건설의 자의를 네, 거절할 정도로 이 하이엔드에 대한 브랜드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두 개 기업이 있는 거죠. 현대건설의 DAH와 그리고 DLNC의 그 아코로, 이 두 개 기업이 최대로 이제 높게 평가받고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저는 점차 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주가적인 측면, 시가총액적인 측면을 보자면 그 어떤 건설사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저평가 구간이지만, 가면 갈수록 이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면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NC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저평가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제가 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면 사업성이, 그러니까 꽤나 높은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사업에는 애초에 수주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잔고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주잔고가 낮다 보니까 저평가 영역에 머무는 기간이 꽤나 있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쪽에 대한 심리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고로 2021년에는 폭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외 수주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건설사라는 점, 아크로라는 최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수소 플랜트라던가 아니면 탄소 포집에 대한 그런 신재생 관련된 이제 플랜트에 대한 건설 능력이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에서도 완벽한 턴어라운드와 건설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DLN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릴 때보다 대략 한 40% 이상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괴리율이 많이 벌어져 있고 아직은 배당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은 굉장히 눌려있는 DLNC 우선주를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좋게 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간혹가다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의견이냐면 이 플랜트의 시공 능력을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잃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간의 그런 해외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좀 약화되었다.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봤어요. 아마 그게 아니죠.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 플랜트에 대한 그런 수주 잔고를 쌓지 못했던 것이지 수주가 나오면 바로바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DLNC가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올해 해외 플랜트에 대한 해외 수주에 대한 잔고액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특히 DLNC 같은 경우는 이 해외 플랜트에 대한 인력이라고 하죠. 해외 건설에 대한 인력이 1000명이 넘어요. 여전히 1000명이 넘는 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꽤나 메리트가 있다. 특히 무엇보다 해외 이제 건설사들의 특징은 국내의 주택가 그리고 해외의 그런 플랜트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어두웠던 터널을 꽤나 현명하게 통과를 한 것이에요. 뭐 미국 기업이라든가 이탈리아, 일본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플랜트 기업들은 이미 다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했거나 인수합병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경쟁사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점도 해외 플랜트가 만약에 다시금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면 분명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대한민국 건설사들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해자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주 잔고 역시나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0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 국내 건설까지 특히나 디벨로퍼에 대한 강력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고 무엇보다 주주로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DLNC 우선주에 대한 매력도는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 달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우려되는 점, 건설업 중에 건설기업에 투자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무제표죠. 상당히 좀 불안정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가 혹은 큰 돈을 투자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꽤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DLNC 같은 경우에는 순현금만, 현금성 자산만 2조 원이 넘고요. 순현금만 1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도 2조 9천억이고 이제 상장 예정까지 합치면 3조 1천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금성 자산이 2조 원이 넘는다는 점도 꽤나 좀 안전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멤버분들도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 멤버분들이 좀 인증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보시면 뭐 골프존도 36%, 코카콜라, 뭐 LVMH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저는 여기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다 매도를 한 기업이고 혹은 아예 매수조차 안 한 기업도 있는데 LVMH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강조를 드리는 기업이고 뭐 그때 처음으로 샀다고 하시니까 대략 94%가량 수익을 내고 계신 거고 골프존도 36%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좋은마음 기쁨단계 멤버분이신데 주부이시고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제 좋은마음 기쁨단계 멤버분이 되신 이후에 지금 주부이시기 때문에 투자
그런 자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투자 금액이 250만 원이었어요. 250만 원. 현재 같은 경우는 1,700만 원까지 불렸기 때문에 대략 한 5배? 한 500%가량? 예, 수익은 한 500%가량 이제 수익을 냈고 6배가량 자금을 불린 것인데, 처음에는 무조건 한 종목만 이제 투자를 하신 분이셨고,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특히나 강조드리는 기업들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아니라 계좌 수익이 이제 계좌가 많이 불었다면서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 상당히 기분이 좋죠. 네, 이런 거 받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제가 수익 볼 때도 기분이 좋지만 우리 멤버분들이 이렇게 잘 되시는 모습도 제 성취감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우리 멤버분이 이제 남겨주신 이제 채팅 글이죠. 올 초에 투자해서 좋은 수익률을 본 이후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필승님께서 다시 리뷰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필승, 예,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올 초에 투자해서 좋은 수익률을 본 기업은 이제 얼마 전에 또 분석해드린 기업 중에 하나죠.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것도 한 40%?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40%가량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었고, 최근에 좀 다시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LNC 그리고 DLNC 우선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건설업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